모두가 웃는 날이었다. 자식들이 오랜만에 집에 모였고 손주들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댔다.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따뜻한 집안에서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복잡거림 속에서 나는 홀로 동떨어진 기분을 느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만 색이 빠진 것처럼 마치 내 존재가 배경처럼 희미해지는 느낌이었다. 잠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는데 며느리가 아버님은 드세요. 왜 하나도 손을 안 대세요?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으며 조금만 있다가. 요즘 속이 좀 더부룩해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속이 더부룩한 게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었다. 주변의 웃음과 대화가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자리가 어색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중심이었다. 가족이 모인 날이면 내 자리를 묻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내 옆에 앉았고 내 말 한마디면 분위기가 움직이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서로 대화하고 손주들이 며느리와 아들에게만 달라붙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보다 배경으로 남아있다는 걸.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웃음이 내게는 자꾸만 멀리서 들렸다. 아무도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데도 나는 이상하게 외로웠다. 그 외로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날의 소란스러움은 오히려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웃음 속에서 혼자가 되는 감각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가족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해 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쌓인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내가 만든 가장 큰 문제는 가까이 가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자식들과의 대화는 어느새 의무처럼 짧아졌다. 밥은 먹었냐, 일은 괜찮냐 같은 형식적인 말만 오갔다. 속마음은 서로에게 도착하지 않았고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그러니 자식들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먼저 벽을 세웠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됐다. 그날도 며느리와 딸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대화를 이어갔고 아들은 손주와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 빈틈을 서성였다. 참여하고 싶었지만 대화에 끼어들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흐름이 흐트러질 것 같아 괜히 주저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족의 분위기는 밝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나는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렸다. 젊었을 때 나도 아버지를 모셔두고 내 생활만 했다. 바빴다는 이유로, 귀찮았다는 이유로. 그때 아버지가 가끔 먼 산을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표정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 잘못이 분명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존재감이 줄었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가족에게서 멀어졌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마음을 찔렀다. 그날 나는 나의 침묵이 가족의 거리감을 만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잠겼다. 저녁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 모두가 식탁을 정리하며 떠날 채비를 했다. 손주들이 외투를 챙기며 할아버지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지만 나는 그 손짓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지자 나는 주저앉을 듯한 허무함에 휩싸였다. 오늘처럼 사람들이 모였던 날이면 예전에는 가슴이 따뜻했지만 지금은 텅 비어버린 느낌이 더 컸다. 나는 부엌에 놓인 빈 접시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그 가족이 떠난 빈집에서 그 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역할을 잃고 있었다.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느끼는 정체성의 공백. 그 자리를 채울 무언가를 찾지 못해 허우적대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아플 때일수록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은 자기 마음이다. 그 문장을 곱씹으니 마음의 덩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외로움의 원인을 가족에게 돌렸지만 실은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더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정체를 마주하고 나니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깨달았다. 외로움은 누구와 함께 있지 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오는 것이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버려둔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상하리만큼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라기보다 오래된 감정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외로움의 시작이 결국 내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도 되는 나이라고. 가족의 중심에서 물러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인정하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나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천천히 생각해 보았다. 우선 가족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예전처럼 조언하려 들거나 중심을 잡으려 하기보다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기로 했다. 요즘은 내 얼굴 보면 든든하다. 손주들 보면 힘이 난다. 이런 작은 말이라도 내 진심이 담기면 아이들도 느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부터 돌보기로 했다. 오래 쌓아둔 후회와 상실감, 역할을 잃은 허무함을 마주할 용기를 갖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가족만이 내 존재 이유라고 믿었다. 그래서 가족이 멀어지는 것 같으면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삶을 지탱해줄 다른 기둥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루에 한 번은 산책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끔은 책도 읽어보며 내 안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조금씩 빛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결심했다. 가족의 웃음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그 웃음을 지켜보며 작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자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자고. 그래야 다음에 가족이 모이는 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결국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깨달았다. 아플 때일수록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은 자기 마음이다. 이 말은 지금의 나에게 무거운 자책을 덜어내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나는 늘 외로움의 원인을 가족에서 찾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남은 두려움과 상처였다. 마음을 들여다보니 잊힌 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 아팠던 것이다. 이 명언은 외로움의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말고 스스로를 다시 안아주라는 조용한 조언처럼 다가왔다. 외로움도 위로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부터 들여다보라. 오늘은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웃음 속에서 혼자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